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K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내년 결혼을 준비 중인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배우자감으로 생각한 이상적인 사람에 가깝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착하고 성실하며 책임감도 강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신뢰가 가는 성격입니다. 만날수록 사람에 대한 확신이 생겨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견례를 가지면서부터 제 마음속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님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자친구는 거기에 순종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하면 1년에 4번 제사 드려야 한다는 말씀부터 하셨어요. 그 이후 제가 걱정이 되어서 이 문제를 남자친구와 의논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의 조율도 없을 것이고 며느리 도리를 다 해야 한다고요. 저는 종교도 있고 한데 그 점은 조금도 고려되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가치관 자체도 가부장적이더라고요. 저도 경제적으로 풍족한 편이고 제 직업에서 오는 수입도 좋은데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가지고 일을 그만두면 좋겠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신다고요. 점점 이 상황이 숨이 막히는데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게 남자친구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제가 예민하게 느끼는 걸까요? 점점 다가오는 결혼인데 제가 어떻게 마음을 잡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언뜻 들으면 이런 결혼을 왜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좋으면 같은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보게 되거든요. 다른 각도에서 다 좋은데 이 각도에서 걸린다. 여러 각도에서 전부 완벽할 수는 없는데 내가 못마땅한 이 부분 때문에 전부를 포기하는 게 맞는 건가? 이걸 판단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막상 그 상황에 들어가면 이걸 제대로 보기가 쉽지 않아요. 원래 이런 남녀 관계가 아니라도 관계를 포기할 때는 웬만해서는 한 번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니다 싶은 감정이 들 때는 그 한 번으로 끝내기보다는 킵해두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다각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말이 있기는 한데 하나를 보고 열을 알아차릴 만큼 현명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당연히 저 자신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협상도 해보고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더 지켜보면서 서로에게 마음속으로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관계도 지속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사연자님 경우를 보면요. 이미 그 기회를 남자친구에게 주셨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에 대해서 타협과 협상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원천 차단된 거잖아요. 더 이상 타협이 될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 그대로 판단을 해야 할 상황이에요. 배우자감 자체가 여러 각도에서 마음에 들어서 쉽게 포기가 안 되니까 이 사연을 보내신 거라는 말이에요. 이럴 때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면요. 지금 느끼시는 단점들, 그게 딱 10배로 커져요. 그래도 괜찮겠다 싶으면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을 하기 전에 참 근거 없는 착각 한 가지를 해요. 누군가하고 배우자가 된다는 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혼을 하면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것만 같은 착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 전에 어떤 단점이 보이면 그게 결혼 후의 친밀감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편이 된다는 법은 없는 거예요.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오히려 결혼이라는 게 일종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연애 시절보다 싫은 일을 의무적으로 더 해줬으면 하고 기대를 하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우자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결혼 전에 나한테 해주는 게 최대치예요. 결혼 후에 그 이상으로 해주게 되는 일은 없어요. 옛날 사고방식으로는 내 사람이 되니까 결혼하면 그때부터 잘해줄 거다. 아이를 낳으면 더 잘해줄 거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건 아주 옛날에나 해당되는 이야기였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약혼한 사람하고 잘 안 돼도 그게 여자한테 큰 흠이었어요. 하물며 결혼 초기에 이혼을 해도 그게 얼마나 인생에서 장애물이었겠어요. 그래서 약혼한 상태에서 예비 아내나 예비 며느리를 대하는 게 결혼 이후의 태도랑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함부로 대할 사람들은 그때 벌써 함부로 대하기 일쑤였죠. 근데 지금은 결혼도 그렇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도 본성을 숨기고 조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혼 여부가 그 사람 인생의 큰 흠결인 시대는 지났잖아요.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이혼을 택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아이를 낳고 경력 단절까지 되면 독립해서 아이 혼자 키우는 걸 결심하는 게 정말 말도 못하기 어렵거든요. 그 이후에 진짜 힘든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케이스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사연자님 같은 경우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느끼는 어려움하고 남자친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하고 무게를 재보시는 거예요. 무조건 헤어져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속이 답답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보다 10배 답답해진다고 가정하고 그걸 참고라도 함께하고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이 너무 귀하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결혼을 강행하시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선택이든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어려움은 있어요. 그 사람과 같이 해서 오는 장점이 있듯이 함께해서 따라오는 성가신 점들, 힘든 점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게 없을 만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꼬리 달고 따라오는 힘든 점을 참을 만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본인만이 판단할 수 있겠죠? 사연자님이나 앞으로 언젠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점 꼭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판단하시는데 오늘 드린 이야기가 반드시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만나는 이성과 결혼까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하는 기준을 스스로 잡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